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고려대학교 계열적함 전형 인문 오전 문제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문제 자체가 21분 정도 준비를 하고 7분 답변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사실 상당히 준비에 시간을 좀 오래 쓸 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결코 쉽지가 않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약 21분 문제를 풀고 말로 답변하는 그런 논술이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한 연습지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답변이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준비 시간 21분 그리고 답변 시간 7분이긴 한데 제가 7분을 다 채우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문제 3번 같은 건 그냥 거의 건너가는 느낌으로 넘어간 뒤에 해설을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답변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시문 가나다의 싸움과 향전,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 모두 기존의 체제 혹은 권력에 저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투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시문 가의 싸움은 정의와 부정의 투쟁으로 볼 수 있고 제시문 다의 싸움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의 정의 혹은 올바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기득권층 사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시문 가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에서 싸움이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억압을 감추기 위해서 용어를 이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하는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는데 이러한 부당함,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가해 싸움의 특성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에 나타난 향전은 이와는 다릅니다. 나의 향전이란 향촌의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구향과 신향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정한 계층이 자신의 입지를 점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수령과 관리 등 관건의 힘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에 나타났던 정의를 위한 것 혹은 인권을 위한 것과는 다르게 자신을 위한 사익을 위한 싸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은 다의 불복종이란 시민 참여의 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의 의도적 위법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위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이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재심은 가에 나타나 있는 기존의 권력 혹은 잘못된 것을 대응하는 태도와는 유사하나 나에 나타나 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약 2분 22초 정도 문제 1번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2분 20초 정도. 실제로 고려대 면접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교수님들께서 드물게 좀 추가 질문을 하시긴 하기 때문에 7분을 완전히 채우는 것보다는 약 6분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저는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문제 2번에 대한 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 2번부터는 조금 더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제 시민 다의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의 관점에서 가해 사장과 나의 지방 유력자를 평가할 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에서 주로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 대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사장의 입장과 지방의 유력자 행위를 평가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에서도 사장의 입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장은 법에 대한 존중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본적인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법이나 도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법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하는 자를 쫓아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하나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사회 전체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이를 조망한다면 사장의 행위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심은 나의 지방의 유력자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평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법에 대한 존중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지방 유력자들은 향약을 악용하였을 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존중심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라는 측면에서는 시기 자체가 조선시대쯤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약은 오히려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지방 유력자를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한 이 정도 느낌으로 문제 2번에 대해서도 답변하게 되면 약 2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재심은 라가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기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문항 자체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워낙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 심플한 스타일로 답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재심은 라가 지향하는 사회란 역감시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옳은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라에서 시민운동은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정보공개법은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며 시민에 의한 주체적인 역감시 체제를 통해서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심은 가나다를 모두 활용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심문가에서는 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인지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역감시의 주체로서 부당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나에서는 권력이 부패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향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치기구가 활성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향약과 같은 시민참여 기구도 필요하지만 이 기구가 부패하지 않도록 자정적인 역할로 내부에서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다에서는 시민 참여의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 정말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정부가 자명하게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는 시민 불복종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인지 그리고 위법을 감수할 만큼 엄중한 상황인지를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을 때 고려대학교 문제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풀다 보면 표현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 구조를 짜야 할지부터 해서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문제 1번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는 유형인데 이건 일종의 비교분석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실 연세대학교 문제 1번과도 유사하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주로 나오는 일반 전형 문제와도 유사한데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이 학생이 각각의 제시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변환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이런 문항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양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비교했는지를 밝혀주는 자세가 필요한 그런 문항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을 살펴보면 사실 이 문항이 상당히 학생들이 현장에서 수업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의 관점에서 가해 사장과 나의 지방 유력자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데 이 문항이 어려운 이유가
사장이나 지방 유력자에 대한 평가가 긍정이나 부정으로 하나로 딱 떨어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사장의 행위가 공장이라는 작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풀이를 하고자 한다면 전제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은 사실 학생들이 사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어서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사례를 위주로 좀 풍부하게 예시를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문제에 대해 해설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해설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시문부터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과 그리고 문제 2번, 3번에서 모두 이 고려대학교 재심은 가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싸움이라는 키워드 하나, 그리고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 1번에서 싸움과 향전과 불복종의 공차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의 특성을 먼저 찾아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싸움이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일종의 기득권이 되고 싶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재심은 나에 나와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뭐 그런 태도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여기는 좀 색깔을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사장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노동자들은 격리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은 30분을 주면서 30분 동안 식사하고 20분 공을 차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을 감추기 위해서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부당한 처사를 말한 사람 쫓아내는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직원들을 억압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싸움이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사장과 형이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 살펴보게 되면 좀 중요한 부분들 확인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지방의 유력자, 그리고 향전이라는 이 단어들 자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향전이라는 것이 문제 1번을 풀이할 때 사용되는 부분인데 향촌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고 부향과 신향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은 앞에 나와 있던 제시문 가화는 무엇에서 근본적으로 다루냐면 나의 기득권을 위한 다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 약한 자가 더 강한 자에 대해 대응하는 그런 형태의 싸움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향전의 결과가 승리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장악을 못하고 관건의 힘이 강화되는, 그래서 향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유력자, 라는 부분도 살펴볼 텐데 지방 유력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향촌의 자체 규약인 향약을 보급하고 풍속 교환은 물론 질서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2번에서 그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에서 재심은 나의 지방 유력자를 평가할 때 긍정과 부정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은 기여한 부분이 있고 향약을 악용하긴 했으나 이것이 완전히 뭐 법을 어기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존중심이 파괴되었는가에서도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제시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에서도 불복종이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 1번에 쓰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 여기가 문제 2번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먼저 불복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시민 참여의 한 형태라고 하였고,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는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상해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에 위배될 때 불복종이 요구된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정의를 훼손할 때 정당하다. 라는 시민 불복종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마
생윤을 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좀 익숙하게 아는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불복종의 정의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불복종이라는 것이 제시문 가에 나와 있는 싸움과 유사하고 나에 나와 있는 향정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나의 향정 같은 경우에는 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었다면 제시문 가와 여기 다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싸움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장에서 세 가지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법에 대한 존중심을 파괴한다 하나,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을 푸실 때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재지문 가와 나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지 않고 주장 하나를 통으로 묶어서 봤다면 사실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문란은 문제 3번에서만 활용되다 보니 앞에 있는 것들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문제를 뭐 분석해야 된거나 하는 그런 부담감은 좀 적은 편입니다. 라에서 보게 되면 역감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한 역감시에 대해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한다. 그리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시민운동이 있다. 그래서 권력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감시를 역감시 기제로 바꿈으로써 시민들에 의한 주체적인 감시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라의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을 풀 때는 이러한 재심을 라가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라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인용해서 좀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가나다와 연결해보는 그런 형태면 충분합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했던 그런 문제 해설을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출제 의도는 뭐 당연히 사회 구성원 참여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가 이런 부분이고 문제 1번에선 공차 파악 능력, 2번에서는 적용력, 3번에선 종합적 사고력이었습니다. 채점 기준을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 특징인데 공차를 다양하게 도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은 잡아서 세 가지로 비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준법의식 훼손, 민주적 절차 무시, 사회질서 붕괴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뭔가 분석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종합적으로 활용하라고 했으니 가나다 내용을 인용했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이 예시 답안 수준으로 답변을 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보면 굉장히 배울 부분이 많은 그런 예시 답안입니다. 일단 여기 보게 되면 싸움의 정의, 노사 갈등, 억압에 대항한다, 그리고 목적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주도권을 둘러싼 것이다. 경쟁 기득권 사이의 싸움이다. 그리고 다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뭐 충돌이라면 다의 싸움과 향전이 당사자 의 충돌이라면 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별할 때는 기준을 최소한 세 가지 이상 잡는다 생각하시고 본인만의 용어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문항에 대한 고려대의 해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준법의식 훼손, 민주적 절차 무시, 사회질서 붕괴 세 가지 측면에서 가해 사장과 나의 지방 유력자를 평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 격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고하거나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지방 유력자는 주민을 수탈하거나 형량 악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할 때 사장은 민주적 절차 무시한 것이고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게 도움이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게 고려대에서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방 유력자의 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체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어쩌고 그런데 준법의식과 민주적 절차 기준에서 비난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 위반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풍속 교화나 질서 유지에 좀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까지 살펴봐야 하다 보니 이번 문항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항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항에서는 재심을 나에서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좀 제시를 한 뒤에 가, 나, 다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주면 됩니다. 나에서 지향하는 게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뭐 이런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고 가에서는 노동자들의 뭔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나에서는 권력을 남용하기 이르렀으니까 결론적으로 감시 기구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법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려대학교 계열적화 모전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